투자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투자론은 이제, 따르면 이제 지렛대 효과. 여기가 이제 참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렛대 효과는 이제 출제 포인트를 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출제 포인트가 이제 중요할 거고, 엑스케이스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위험에 대한 걸 이제 가는데, 일단은 요약집으로 좀 가볼게요. 요약집으로 가셔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 내용 앞쪽 잠깐만 좀 보고 있는데요. 페이지 91페이지 요약집으로 가시면, 요약집 91페이지로 가시면요. 자, 거기 보시면 투자론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들어가도록 할게요. 요약집은 이제 91페이지 펴보십니다. 투자론은 이제 한 6에서 7문제나 8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투자의 장점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첫 번째 스타트의 문제를 내는데 기출을. 투자라는 것은 고수익성이 나오겠죠. 우리가 임대료만 받아요. 양도 차익도 있어요. 둘 다 없고,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겠고, 인플레 해지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인플레가 발생되면 됩니까? 물가가 상승합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사람들은 부동산 사려고 그래요. 그럼 부동산을 투자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서 구매력을 보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그런 방어할 수 있고요. 절세 효과나 소유의 긍지인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요, 현금화가 쉬워요, 어려워요. 낮은 현금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 비해서 단기에 현금화가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문제 첫 스타트 끊고 나머지는 우리 요걸로 이제 보면 되는데 일단은 가볼게요. 자, 문제집으로 한번 갑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된 게 221페이지의 3번이에요. 문제집. 221에 3번이 요 문제입니다. 3번을 보시게 되면, 자, 가볼게요.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는, 자, 기출이니까 다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실물자산의 특성과 토지가 오래가는 영속성이 있죠. 그래서 가치 보존이 양호하다는 게 장점이에요. 자,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은 법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관가상각이나 이자 비용도 세금 상정 시 비용 처리를 해주고요. 자, 부동산 투자자는 저당권과 전세제도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도 있죠. 자, 우리가 아까 인플레가 물가 상승이잖아요. 물가 상승하면 그냥입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까? 실물 자산 가치가 올라가죠. 부동산 갖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방어선 사용되고, 근데 5번이 정답인 게 부동산은 주식 금융상품이 단기적으로 현금화할 수가 가능성이 높다, 낮다. 현금화가 곤란하다는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지렛대 효과가 이제 좀 어려워요. 그래서 넘기시면 이제 제가 7번하고 이제 8번을 이제 계획서에 넣어놨는데, 일단은 제가 일단 그 실판을 보면서 들어보도록 하죠. 이 지렛대 효과는요, 출제 포인트를 보시면은 타인 자본을 이용하게 되면 레버리지는 무조건 그냥입니까? 위험은 증가합니까? 그럼 감소해요? 증가해요? 증가. 그래서 여기 출제 포인트에 감소라고 돼 있죠. 언제 틀었다. 그래서 증가로 고치십니다. 감소가 맞다. 증가가 맞다. 증가하고요. 자, 따라서 지총적. 지총적. 자, 여기에 대한 이제 부등호가 중요한데, 자, 1번하고 3번을 묶어보세요. 오늘 프린트에. 그럼 레버리지 나왔다? 무조건 위험이 감소해요? 위험은 증가해요? 증가. 자, 여기 레버리지 있죠. 레버리지 나오면 무조건 위험은 감소한다? 위험은 증가한다? 그러면 3번의 지문은 맞죠? 그래서 1번을 고치신다면 무조건 레버리지는 위험이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요거 감소라고 해놨죠? 이건 틀렸습니다. 증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번은 틀렸고 3번이 맞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레버리지 나오면 위험 감소 증가. 중간에 글씨는 안 봐도 되는 거죠. 그죠? 무조건 증가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지총적. 부등호를 세팅해야겠죠. 그래서 이 누가 크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지분이라는 건 자기 자본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기 자본이고, 그 다음에 저당은 이 금리나 이자율이에요. 그러면 자, 요 두 가지를 지렛대 효과로 봐요. 우리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제가 문제를 풀면서 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출 문제를 저는 몇 번부터 잡냐면, 여러분들 224에 가시면 9번 문제가 하나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놓으세요. 트렌드가 아마 여기 맞춰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이 문제가 우리 공인중개사인데 이제 감정평가에 또 어떻게 또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천천히 가볼게요. 계산 문제가 약간 다르거든요.
일단 9번에 1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레버리지 활용하면 위험이 감소한다, 증가한다. 이거 맞은 지문이죠. 그 다음에 니은번은 자, 여기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이 시청에 한번 들어갔거든요. 그죠? 그래서 니은번은 자, 거기 밑에 해설해 보시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식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자, 갑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구하냐? 이걸 알아야 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 자본 수익률은 우리가 이제 거기 보시면 총 투자 수익률이라고 돼 있죠. 총 투자도 맞고 총 자본 수익률도 맞아요. 그래서 틀린 질문 아닙니다. 총 자본 또는 총 투자 수익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 문제, 기출 문제, 종합 수익률이 나왔는데 다 똑같은 동일어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총에다가 자 어떻습니까? 자, 따라서 이자를 뺀다. 저당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그 수익률이 저당이 적으니까 은행이 먹는 거잖아요. 그걸 빼서 부채 비율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저당 수익률. 자, 그럼 우리가 부채 비율은 뭐냐면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는 거예요.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 자, 그러면은 지금 부채 비율이 몇 퍼센트라고 되어 있어요? 50%라고 되어 있나요? 대부분으로 착각해서 잘못 했는데 연습 게임 중 가면은 만약에 부채 비율이 400%라는 거는 400원을 빌렸고 내가 100원 나갔다는 거죠. 따라서 4배 빌렸다. 50%는 반 빌린 거죠. 내가 100원이면 100원에 50원만 빌리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건 0.5라는 걸 아시겠죠? 반이죠. 자, 그러면 총자본 수익률이 몇 퍼센트예요? 거기 나와 있는 게. 천천히 가볼게요. 총자본이요. 10. 저당 수익률이요. 8.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총자본이 더 크죠? 그럼 10이 더 크고 8이 작으니 요건 플러스가 되니까 정해질의 효과로 보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이만큼 그냥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상승합니까? 10%보다 높게 평가되겠죠. 맞나요? 근데 요게 50이라는 게 0.5라는 건 반띵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자, 요거 플러스이죠. 플러스 이만큼 더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그럼 2%의 반은 1%죠. 그럼 요거 11%라는 건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건 정의질 똑같아서 자, 얘기해 보세요. 총자본 수익률이 지금 몇 퍼센트였어요? 10. 저당 수익률이요? 8. 그러면 얘가 얘보다 크죠? 그럼 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정의질 똑같죠. 맞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2%만큼 이익이 생겼죠. 0.5만큼 타인 돈에 대한 빌린 거니까 11%가 되겠죠. 얘기 좀 해봐요. 근데 만약에 얘가 10인데 얘가 12다. 그럼 그냥입니까? 마이너스가 나옵니까? 그러면 이건 수익률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작아지고 만약에 10하고 10에서 빼면 0이죠. 그럼 따라서 중립적 지렛대. 그럼 지렛대 효과가 발생돼요? 안 돼요? 얘도 10이 되니까 똑같게 되겠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갈게요. 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자, 디귿번 갑니다. 자,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경우 부채비를 낮춰서 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단어가 있죠. 자, 볼게요. 자, 칠판 보세요. 만약에 마이너스 10이면은 그냥입니까? 요거는 아까 2%만큼 마이너스가 나왔습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그죠? 그럼 이게 정으로 전환되려면 부채 비율을 낮춰야 돼요? 이자율을 낮춰야 돼요? 부채 비율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부채 비율을 낮춰도 그냥입니까? 정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까? 없죠. 얘기 좀 해보세요.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다는 걸 전 느꼈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마이너스 2%만큼 부가 되겠죠. 여기서 1로 전환되려면 그냥요, 이자가 낮아져야 돼요. 부채 비율이 낮아져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채 비율을 낮춰서 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지금 반응이 없다라는 거죠. 있다, 없다. 없다로 가셔야 되죠. 그런데 리을을 보세요. 만약에 총과 저당이 같을 수 있죠. 칠판. 그럼 총과 저당이 같으면 그냥입니까? 10에서 10 빼면 제로입니까? 그러면 얘가 총자본이 자본, 자기 자본이 되겠죠. 그러면은 총자본과 저당이 같다면 부채 변에도 자기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찾았습니까? 그럼 올해 나올 게 궁금하시죠? 별로 안 궁금한 것 같아. 이자가 낮추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서 그러면은 9번의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니까 4번이 정답이죠. 칠판 이쁘게 놨어. 잡아봐. 그 부채비율이 커지게 되면 정의 레버질가는 자기 자본 상승하죠. 부는 하락하게 되잖아요. 중립적은 그냥입니까? 불변입니까? 중립적은 부채비율에도 자기 자본 수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번에다가 별표 땡이야. 부의 레버질가가 발생할 때 부채비율이 낮춰도 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뭘 낮추면 가능하다?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체크하셨죠? 이자를 낮춰서 가능하다는 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9번의 정답은 4번이나 제 프린트가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겠어요? 뭘 낮춘다면? 이자를 낮춘다면 충분히 전환할 수 있죠. 부채 비율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거를 이 저자분이 해놓으신 걸 응용해 볼게요. 전 페이지 가보세요. 전 페이지가 읽어져요. 7번에 1번을 갑시다. 7번에 1번에 가시면 7번에 1번 있어요? 자, 개인적으로 잘 쓰셨어요. 칭찬 1번이 정답인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자를 올리건 내리건 그냥입니까? 총자본은 그대로입니까? 총자본은 그대로예요. 대출이 변했다고 해서 총자본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1번을 이해해야 되는데 대출이자가 상승했다라도 총자본은 변한다 안 변한다? 그 뭐가 변하냐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겠죠. 무슨 수익률이 변한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동하겠지. 그러니까 답답하네. 부채비율이 아니었잖아. 이자율이었잖아. 이자율을 낮추게 되면 부로 정으로 전환될 수 있잖아요. 그는 바뀔 수 있다는 거는 이 총 자본 수익률이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본 수익이 변동하면서 다른 레버리지 효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출 금리 변동은 총자본과 직접 관계가 없다는 거죠. 자기 자본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1번. 1번 쳤죠? 그럼 다른 거 만나볼게요. 전액 자기 자본을 투자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순소득과 세전이 같겠죠? 빌린 돈이 없으니까. 지금과 총자본이 동일하겠고, 전액 자기 자본 투자한다면 금융상 위험은 회피할 수 있죠. 금융상은 돈 빌려서 위험한 거거든요. 총자본이 저당보다 높죠. 그럼 칠판, 아까 지총조 아시죠? 총리 저당보다 높으면 자기 자본 수익이 상승하겠죠. 자기 자본 수익이 더 총자본보다 크겠죠.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되겠고, 총자본 투자 수익률은 나중에 또 뒤에서 나와요. 이건 지금 하시지 마시고 순서로 총투자 나눈다는 건 수술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8번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는데, 자, 지금 내가 이걸 간접 투자해도 자기 자본 수익률을 상승하는 전략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자기 자본 상승하려면 그냥입니까? 이 저당 수익률이 낮아야 됩니까? 근데 5번에 보시면 저당 수익 총자보다 크다면 부채비 높이면 이거 안 되잖아요. 정이 안 되잖아요. 이건요. 부가 될 수 있죠. 그럼 이건 좋은 전략이 아니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본 높이려면 그냥입니까? 임대관리 통한 공실률이 최소화해야 됩니까? 내가 자본이득을 많이 먹어야 자기 자본 수익이 높아지죠. 자산가치가 되고, 세금이 감면된 도관체라는 건 어떤 관로예요. 거기에 대한 활용을 한다면 이제 중간에 거기 또 절세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투자회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효율적 시설관리 운영하게 되면 운영경비가 절감, 자기 자본 상승하겠죠. 정답 몇 번입니까? 근데 이게 지렛대 효과를 부르는 거죠. 자, 보세요. 무슨 효과? 그럼 얘를 상승시키려면 그냥 해야 총자본이 더 커야 돼. 저당이 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지렛대 효과를 물어보게 된 거예요. 몇 번이 틀렸습니까? 5번. 자, 그 다음 이제 계산 문제를 하는데, 자, 계산을 제가 찍어 드릴게요. 찍어 드리면, 페이지 226페이지에 가시면, 13번 있나요? 이게 유력합니다. 찾았죠? 근데, 교수님, 그러면요, 지금 한 건 안 나와요? 나왔다가 그냥입니까? 요거 이시청 들어갔습니까? 이시청 들어갔었어요. 이 부채 비율을 대부 비율을 잘못 냈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시청 들어간 거는 출제가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했어. 출제 빈도는 낮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출제원들이, 교수들이 저도 자존심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잘내라고 제가 맨날 저번에 또 제가 교수들끼리 모이면 좀 잘내는 게 좀 저는 이게 아수라백작이에요. 반은 강사고 반은 교수거든요. 교수, 박사, 인정 못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강사들 모임에서는 강사 입장으로 가게 되고 교수들 모임에서는 교수 입장으로 가요. 근데 쪽팔린 거죠.
그냥입니까? 요거 이의시청 들어갔습니까? 잘못 낸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거를 잘못 내가지고 또 고집이 센 출제원들은 낼 가능성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보세요. 총에다가 플러스 하면은 정이죠. 마이너스가 나오면 부잖아요. 같으면 중립적이라는 거죠. 이게 지렛교과의 가장 오리지널 수식이에요. 감정평가 시험 문제 이게 나왔었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분명히 나온다는데 떴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얘기할게. 안 나온다는 거야? 나올 가능성이 좀 작다는 얘기야. 작다는 표현을 쓴 거죠. 맞습니까? 논란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찍어드리는 게 13번이에요. 13번 찾으셨어? 13번이 가장 유력해요. 근데 이게 왜 유력하냐? 가격 상승률이라는 게 나와 있죠. 찾았죠? 그 다음에 얘보다 더 유력한 건 원래는 타인 돈을 안 빌렸을 때와 타인 돈을 빌렸을 때의 두 가지 수익률을 또 묶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조금 전 페이지에 있긴 한데 상승률이 없어서 이 문제를 제가 한 문제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13번 찾으셨죠? 그러면은 이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자기자본 수익률은 천천히 가볼게요. 어떻게 구하냐면, 자, 따라서 내 돈이 내려간다. 내 돈이 내려간다. 자기자본이에요. 내 돈이. 내 돈이 자기자본이고, 수익이 올라가요. 가격 상승분이 있겠죠. 가격 상승분이 나올 수 있고 안 나오는데 얘가 나오니까 얘를 찍어드린 거예요. 가격 상승분이 들어가고 이자를 빼면 돼요. 대입시키면 돼요. 자, 갑니다. 다음 보기와 같은 임대주택의 1년의 자기자본 수익은 얼마냐. 자, 임대주택 총 투자액은 2천이죠. 자기자본이 얼마 들어갔어요? 그럼 얼마 빌렸어요? 1200.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8%. 순소득이 수익이죠. 160에다가 2%에 대한 그 가격 상승이잖아요. 그러면 아예 2천만 원을 이제 밑으로 내려간다는 건 아시겠죠? 내려갔고, 2천만 원이 내려오고, 자, 그 다음에 수익이 지금 얼마였죠, 아까? 수익이 160만 원이었죠. 160만 원 플러스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가격 상승은 2천만 원. 2천만 원에다가 2%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냥 2천에다가 2% 찍어보세요. 2천에다 곱하기 2%를 눌러보세요. 40이 나오나요? 그럼 40만 원이 상승분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 가셨나? 그럼 40만 원이 상승분이면 요거 두가 더하면 200만 원이 되죠. 200만 원이 전체 수익이 되겠죠. 그냥이 돼요. 이자를 빼야 돼요. 자, 이자를 얼마를 빌렸죠, 지금? 1,200만 원을 빌렸죠. 몇 퍼센트의 이자를 먹었어요? 그럼 1200에다가 8%를 눌러보세요. 1200에다가 8%. 1200 곱하기 8%는 96인가요? 그러면 96만 원을 이자를 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96에다가 역으로 마이너스로 200을 빼보세요. 마이너스 200 하면, 104가 나오죠. 근데 마이너스 104에 계산기 한 번 쓰기 위해서는 이건 의미를 플러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2,000을 나눠버리시면 되는 거죠. 나누기 2,000을 해보세요. 잠시만. 자, 어떻죠? 800이 들어갔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800만 원으로 나눠야겠네요. 그죠? 그럼 104를 800으로 나눠보세요. 104 나누기 800. 104 나누기 800으로 나눠버리면 0.13이 떨어지잖아요. 13%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교수님, 지금 만 원을 뺀 거예요? 어차피 만 원을 빼도 괜찮잖아요. 이건 800인 거 아시겠죠? 800에다가,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수익이 160인데 전체 투자액이 2천이었잖아요. 그러면 상승분은 전체 2천에다가 4% 어떻습니까? 가격 상승이 된 거죠. 그럼 200만 원에서 이자가 96이니까 104만 원이죠. 그럼 거기다가 얼마를 투자했어요? 800. 그럼 0.13 떨어지니까 13%가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이걸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13번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체크하셨죠? 근데 만약에 얘가 안 나온다면 조금 어떻습니까? 예전 문제를 좀 뒤쳐서 내게 되면은 그 다음이 11번이에요. 11번. 11번 찾으셨어요? 11번이 예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돌려낸 건데 퍼센트로 나왔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퍼센트로 나와서 제 나름대로 한번 풀어보겠는데, 자, 우리가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퍼센트니까. 자, 갑돌이는 금융차입을 활용해서 기업의 상가에 투자했다. 그 투자 수익률이 30%죠. 얘가 우리가 아까 봤던 종합 총자본 수익률이 30%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대출금리가 몇 퍼센트죠? 20%.
그럼 당연히 30%에서 20%라는 거는 그냥입니까? 그만큼 정이 됩니까? 정이 되죠. 아니, 얘기 좀 해봐요. 자, 얘가 30이고 얘가 20이면 얘가 높죠? 그럼 플러스가 되니까 수익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그냥입니까? 수익률이 높아집니까? 그러면 전혀 상승하지 않는다는 걸 찍으시면 진짜 이건 잘못된 거죠. 상승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상승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만큼 상승하냐가 이제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부에서 나왔을 때에 대한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로 증가시켰습니까? 20에서 50%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 나름대로에 대한 계산 문제인데, 대부분이 몇 퍼센트였죠? 20에서 몇 퍼센트로 증가시켰어요? 50이죠. 그럼 제가 예전에 이제 계산 문제에서 해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자기 자본 수익률은 그냥입니까? 내 돈이 내려갑니까? 내려가고, 수익이 올라간다는 건 똑같죠? 수익에서 가격 상승은 없으니까 이자만 빼면 되잖아요. 그런가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금액으로 나왔어요? 퍼센트로 나왔어요? 그러면 100원을 투자했다고 봐요. 총 투자액이 100원이에요. 얼마다? 원을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이제 즐기시면 돼요. 자, 타인 돈이 얼마죠? 20원이죠. 100원이니까. 가자요. 그럼 내 돈이 얼마가 투자했어요? 80원이 투자된 거죠. 그렇죠? 80원. 자, 이 수익이 총 투자 수익률이 전체 투자 수익률이거든요. 투자 수익률이. 그러면 100원에서 전체 총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몇 퍼센트를 벌었나요? 30%죠. 투자 수익이 30% 나와 있죠. 30원이 전체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는데? 그럼 30원이 수익이면 이자를 빼야 되죠. 그럼 타인 돈을 그냥입니까? 20원을 빌렸습니까? 거기다가 이자를 빼면 되겠죠. 그럼 20원 투자해서 얘는 몇 퍼센트의 이자를 갖고 왔습니까? 20%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은 20에다가 20%를 눌러보세요. 20 곱하기 20% 누르면 4가 나오나요? 그럼 은행이 가져간 건 4원을 가져가게 된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30에서 4를 빼면 되겠죠. 그럼 30에서 4를 빼면 얼마가 됩니까? 26이 되겠죠? 26. 그러면은 나는 80에서 26을 먹게 된 거죠. 그럼 26 나누기 80을 한번 해보세요. 26 나누기 80을 해주게 되면 0.325가 뜨나요? 0.325. 이따 한번 다시 반복할 겁니다. 이건 32.5%라는 건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50%는 50원을 빌렸죠. 그럼 내 돈도 50원 들어갔죠? 대답 좀 해줘요. 30원이 전체 수익이잖아요. 수익에서 이 은행은 50%에서 20%의 이자를 먹은 거죠. 그럼 50에다가 20%를 눌러보세요. 50 곱하기 20%라면 얘를 얼마를 먹은 거야? 10원을 먹게 된 거죠. 그런가요? 그럼 전체에서 30원에서 은행이 가져간 건 10원이죠. 그럼 내가 가져가는 건 50원 투자해서 30에서 10을 빼면 20을 먹은 게 된 거죠. 그런가요? 그럼 5분의 2라는 것은 우리가 20 나누기 50 해보시면 얼마가 되겠어요? 자, 우리가 0.4죠. 0.4죠. 그럼 0.4라는 것은 40%를 먹은 거죠. 그럼 40에서 32.5를 빼면 얼마만큼 상승한 거예요? 7.5만큼 상승한 거죠. 다시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세요. 얼마를 투자했다는 거죠? 100원이죠, 100원.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할게요. 얼마 투자했다? 그러면 20원이라는 건 대부를 20원 빌렸다는 거죠. 내 돈이 얼마 들어갔죠? 80원 들어간 거죠. 수익이 30, 30은 똑같죠. 이자가 바뀌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20원 투자해서 20%의 4원이 은행에서 먹은 거죠. 그러면 30에서 4 빼면 난 얼마 먹은 거지? 얼마 투자해서? 80 투자해서 요걸 먹게 된 거죠. 알겠어요? 근데 100원에서 50원을 빌렸죠. 그럼 내 돈이 얼마 들어갔죠?
그러면 50원 투자해서 은행은 10번 먹은 거죠. 그럼 30에서 10 빼면 나는 얼마 먹은 거예요? 얼마 투자해서? 그러면 40%가 되겠죠. One more time 갑니다. 얼마 투자했어요? 100원. 이 전체 다 입 열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얼마 투자했다? 그럼 얼마를 빌렸다? 내 돈? 전체 30 똑같죠? 그러면 20원 투자한 은행은 20%를 먹은 거죠. 그럼 얼마를 가져간 거예요, 은행이요? 4를 가져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 30에서 4를 뺀 게 내가 먹은 게 된 거죠. 그럼 나는 얼마 투자했어? 26이니까 32.5%가 되겠죠. 자, 지금 50이라는 거는 100원에서 50원을 빌렸다는 얘기인가요? 내 돈 얼마 들어갔죠? 전체 30원 똑같죠? 50원에서 20원이 10원을 먹게 된 거죠. 그럼 20원을 먹었죠? 얼마 투자해서? 그럼 내가 40% 먹었죠? 한 번 더 하면 짜증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갈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수익률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얘는 한 번 뜨고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따라서 대부 비율, 퍼센트는 100원으로 가자. 금액으로 고쳐놓고 가시는 게 편해요. 아시겠습니까? 언더스탠드?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면 돼요. 뭐, 두 번, 한 번 더 하면 더 짜증날 것 같은데,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편안하세요? 별로 안 편안하신 것 같은데. 얼마나 투자했죠, 전체가 내가? 얼마를 빌렸어요? 그럼 얘도 이자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나는 20원, 80원 투자한 거죠? 전체 수익은 얼마나 나왔어요? 은행에서 가져간 거는요? 나는요? 얼마 투자해서? 그게 지렛대가랑 자기 자본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시는데, 뭐, 교수님, 다시 찍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나는 11번을 찍어, 13번을 찍어. 13번이 유력하다는 얘기예요. 체크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3번이 가장 어떻습니까? 평이하고 제일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요약집은 이제 91페이지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프린트를 보는데 프린트 풀기 전에 다시 한번 지렛대가 어려워요. 자, 갑니다. 타인잡을 위해서 레버리지 효과는 그냥입니까? 위험이 무조건 증가합니까? 그래서 내가 일부러 감소라고 했죠. 이건 틀린 질문이에요. 감소입니까? 증가입니까? 레버리지는 위험 증가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총조 아시죠? 그럼 부동화와 지총조에서 어떤 게 제일 커야 돼? 지가 더 커야죠. 저가 크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판단해 버려요. 그러면 자, 부채비율이 커지게 되면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그냥입니까? 자기 자본수익이 상승합니까? 부는 어떻게 돼요? 하락. 중립적인 변화가 없겠죠. 아시겠죠? 자, 우리가 만약에 부에서 정으로 전환되려면 부채 비율을 낮춰야 돼요? 이자를 낮춰야 돼요? 그래야지만 전환될 수 있다는 게 강력하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자, 지금 요약집의 91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여기까지 갑니다. 자, 부동산. 내가 투자한 건 확실하지만 미래 수익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위험이 따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위험이란 불확실성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기대 수익에서 실현 수익에 벗어난 그 차이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냥 안 하고 다음 주에 분산, 표준 편차, 변이 계수, 위험을 측정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이제 오늘은 요 5가지만 가는데 사근 법인류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 위험에. 그래서 이건 요약이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요약집에 또 살을 붙이겠는데 사업상 사업 자체에서 오죠. 그럼 사업 자체에서 오기 때문에 경영위험이라고도 하는데 자, 어떻습니까? 수익이 안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돼요. 자, 사업장은 어려운 위치에 있어야 돼요? 쉬운 위치에 있어야 돼요? 쉬운 위치.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급이 안 변해요? 변해요. 변하죠. 수요와 공급이 변해서 갑자기 내가 경기가 침체돼서 공실이 생길 수도 있죠. 이게 시장 위험이 되잖아요. 코로나. 그냥 야 공실이 많아졌어. 시장은 예측하기가 힘들죠. 이게 시장 위험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영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파업하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이제 영업 경비가 변동하거나 영업 경비 변동. 그 다음에 위치적은 토지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입지 선정이 실패인데 이게 어떻게 나왔었냐면 우리 시험 문제. 자, 만약에 29번지가 아파트가 있는데 옆에 공원이 들었으면 좋죠. 공동묘지가 들었으면 가까워서 좋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지값이 떨어지죠. 절대적 이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이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이치가 바뀌어서 그렇고. 자, 금융은 부채를 많이 빌리면 위험하죠.
근데 만약에 아까 전액 자기 자본을 투자했으면 금융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죠. 근데 지렛대 효과는 발생되지 않고요. 법적이라는 건 그러니까 정책이 바뀝니까? 정부의 정책에서 만약에 화폐 정책이나 재정책에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했다는 것도 법적이라고 봐야 돼요. 자,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 화폐 가치 떨어지죠. 그럼 대출자는 원금의 실질적 위험이 많으니까 무슨 이자를 선호하겠어요? 변동을 선호하겠죠. 이게 가장 유력해요, 변동이. 그래서 투자가 그만큼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켜서 인플레까지 오는 피셔 효과로 가겠고요. 우리 부동산은 현금화가 안 되죠. 높은 항공성이야, 낮은 항공성. 유동성은 어떤 자산을 현금화시킬 정도가 유동성인데 유동성이 낮다는 말이죠. 유동성이요. 그래서 우리가 요약집으로 살을 붙이겠습니다. 요약집 보시면 사금 법인율이라는 게 있죠. 사업은 경영, 시장은 아까 같이 경기가 침체해서 갑자기 일반 경기 변동에서 오는 거고, 운영은 사무실 관리, 파업, 영업 경비 변동 같은 거고요. 위치적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만 절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금융상은 과다한 부채로 채무의 가능성, 법률은 거의 바뀌었죠. 공사업에 대한 변화가 재정정책으로 변화됐다는 게 중요하고, 이자율 변경이라든지 세제 변경. 자,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대출자는 고정을 원합니까? 변동을 원합니까? 원금의 실적 가치가 하락하죠. 그래서 변동으로 그걸 우리가 대출자가 투자에 대한 위험을 우리가 이 인플레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유동성 위험은 뭐예요? 부동산은 현금화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금매시 어떻게 돼요? 싸게 내놔야죠. 거기에 대한 손실이 유동성 위험이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들어가겠습니다. 문제로 가시면 체크 문제는 풀게요. 넘기시면은 14번입니다. 14번. 들어보죠. 14번.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돼 있죠. 자, 갑니다. 자, 위험에 대한 장래 확실합니까? 좀 불확실합니까? 기대 수준에서 변동 가능성도 위험이라고 하고요. 경기가 침체되거나 인플레이션 위험, 시장 이자율 상승, 시장 상에 관련된 위험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거를 체계적 위험이라고 배우실 거예요. 분산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다음 주에 배우실 거고요. 예측하지 못한 정책이 바뀌었죠. 이걸 법적 위험이라고 하고요. 법이 바뀌어서 오고요. 차익비리 증가에 따라 부동산 투자의 위험, 금융상 위험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자, 아까 5번 향후 인플레가 예상돼요. 그럼 금융기관 대출자는 어떤 이자를 선호하겠어요? 변동이 5번이 틀렸죠. 요거보다도 저는 추천하는 게 18번입니다. 기출문제 위주로 가져가셔야 돼요. 18번에 별표 3개. 18번. 18번 찾으셨습니까? 요게 더 중요합니다. 18번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아까 1번이 틀렸죠. 장래 인플레이션 예상되면 은행 자체는 물가가 상승하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예전에 받았던 것이 고정되어 있다면 원금의 시적 가치가 하락되니까 고정을 원하겠어요? 변동을 원하겠어요? 변동으로 가는 게 인플레이션 예상하는데 위험을 줄이는 거죠. 그럼 대출자가 선호하는 거는 고정이자율 대신 무슨 이자율? 변동이 되겠죠. 1번이 틀렸죠. 자, 부채 비율이 크면 지분 수익이 커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동산 위험도 커지고요. 운영이라는 것은 사무실 관리나 근로자 파업, 영업 경비 변동이 있죠. 영업이 이제 운영이거든요. 이런 거 나왔다. 수익성 불확실하면 폭넓게 지칭하는 걸 운영이고요. 아까 위치적 기억나시죠? 절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이거 나올 것 같아요. 4번에다 별표.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는 절대적으로 그 위치는 안 변하는데 주변에 공동묘지가 생겼다는 건 절대적 위치가 아니라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렇거든요. 찾으셨습니까? 만약에 절대적 위치가 변했다 그러면 돼, 안 돼? 상대적 위치가 변했다는 게 키포인트고요. 유동성은 현금화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금면을 내놔요. 그럼 대상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오죠. 유동성이옵니다. 그래서 요거 다 우리가 하나씩 어떻습니까? 3번은 무슨 위험이 되죠? 운영. 4번은요? 위치. 5번은요? 이걸 다른 걸로 바꿔낼 수 있는데 운영은 영업경비 있죠. 위치적은 절대적이 바뀌었다, 상대적이 바뀌었다. 유동성은 현금화하는 과정에 손실이 오는 게 유동성이 있는 거죠.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번을 가시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련해서 다음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들어갑니다. 자, 투자 재원의 일부인 부채가 증가했잖아요. 그럼 터인도를 빌린 거잖아요. 그 원금 이자에 대한 채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자, 금융이라는 건 자금을 융통해서 그렇죠. 그럼 금리가 상승 시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떤 위험으로 보셔야 돼요? 금융 위험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이해가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가 계획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하고, 일단 지렛대효과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주의할 걸 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가겠는데, 자, 우리가 지렛대효과라는 자체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항상 위험은 증가합니까? 지총조에 대한 부등호를 꼭 가져가셔야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 정에서 부로, 부에서 정으로 전환하려면 부채 비율과는 상관이 있어요? 이자리 상관이 되겠어요. 상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금법인율이라는 것은 아까 시장 상황은 이제 경기 침체가 되어서 시장이 위험할 수 있고 이 시장은 절대적 이치가 바뀌었다, 상대적 이치가 바뀌었다. 인플레에 따른 대출자는 어떤 이자를 더 선호합니다. 변동. 여기까지만 돌아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우리 여기까지만 할까요? 하시고 다음 계획서 나온 거는 이제 오늘 프린트를 나눠드렸잖아요. 이것도 친절한 학교는 예습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프린트를 보시고 문제를 풀면 좀 쉽게 좀 풀릴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